자,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거짓 진술이나 위증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잇따르자 이달 초 검찰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감찰 사안이라고 법무부 장관은 판단을 했고 또 법무부 장관 아래에 있는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도 직접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절차적으로 제대로 넘겼던 것이고요.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월권이거나 법 위반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히 그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인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슈 완전 정보.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셨죠, 변호사님? 네. 자, 쟁점이 뭡니까? 그것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예. 사건이 지금 뭐 허위 위증에 의해서 검찰에서 강압위원 수사에서 예. 조작됐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예. 대검에 내려보내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감찰부에서 내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예. 감찰부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라고 예. 내려보내는데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거를 인권감독관에게 예. 재배당을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편법이나 무리다라고 지금 추미애 예. 장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실수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장관은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을지는 예. 그건 모른다. 예. 하지만 그 과정이 이 정당한 절차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불법이라는 말씀을 안 쓰고 편법이나 예. 무리라라는 표현을 쓰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사님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감찰과 어떤 사안입니까? 이게 예. 사실 이제 유력 정치인이 예. 만약에 이 2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 이거를 복역을 한 예. 거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우리가 예.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정도로 볼 사안은 아니지 예, 않나. 저는 예. 그래서 애초에 이 부분을 이제 추 장관이 지적하기 전에도 왜 이걸 인권감독관에게 예. 배당을 했는지를 이 자리에서도 사실 좀 의아하다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애초에 수사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또 무엇보다도 이제 검찰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이 부분에 깨끗하다, 명예를 회복하기 예. 위해서라도 객관적으로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외부 기관인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의 예. 생각입니다. 자, 인권으로 보낸 논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한 전 총리의 인권을 침해한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이 표면 논리는? 그것보다는 예. 이제 대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정서가 예. 접수가 됐었을 때는 예. 해당 사건을 처리한 곳에서 예. 먼저 들여다보는 게 원칙이다. 예.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겼다라는 게 이제 대검의 논리입니다. 예. 근데 아까 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압박하고 이런 건 굉장히 범죄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만약 사실이라면 예. 정말 중대한 범죄죠. 중대 범죄를 인권감독관실에 맡긴다는 거는 사실 상식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맞지가 예. 않아 보인다는 거죠. 예. 인권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예.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부장검사급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009년도에 이미 전현직, 지금도 이제 현직도 있고 전직으로 나간 예. 분들도 계시지만 직급에 있어서 일단 예. 선배 검사들이 되는 거고요. 예. 어찌 보면. 그리고 사건 자체가 예. 그 사건의 규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일선의 부장검사급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예. 조사이냐 그 부분에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봐도 적극적으로 이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는 잘 안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인권감독관 일단 감찰관이 그럼 왜 필요했느냐? 예. 지금과 같이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먼저 의혹이 제기가 예. 됐을 때 이 부분을 그러면 바깥에서 조사를 어느 정도 해줘야 예. 우리가 스스로 투명하다는 걸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도입한 게 감찰관 제도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야말로 딱 적합한 사건이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서가 있고 그 감찰부에서 조사에 이미 착수를 했는데 예. 그걸 왜 인권감독관에게 굳이 재배당을 했느냐? 예. 조사를 안 하고 있다면 모를까? 예. 근데 그 절차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보면. 네. 재배당할 때. 예. 일단은 그럼 감찰부에서 그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 부분을 예. 감찰을 해야 되느냐? 예. 감찰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에 관한 훈령, 검찰청 훈령에는 예. 이 보고만 하도록 돼 있다는 예. 것이고 예. 그게 아니라 그 상위법인 검찰청법, 예. 대검에 올린 검찰청법에는 모든 사무는 검찰총장에 관할하기 때문에 예. 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충돌된다. 예. 그런데 검찰청법이 상위법이다라고 예. 대검은 주장하는데 예.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게 예. 그러면 검찰청법이 상위법이지만 검찰청 훈령은 누가 제정한 건가요? 예.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예.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옹색해 보이기도 하고 예. 무엇보다 배당 절차 과정에서 예. 문제는 이른바 사본 예. 배당이라는 그게 무슨 걸 했다는 말입니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대검에서 법무부에서 진정서를 보낼 때 예. 그 진정서를 대검 쪽에 보내면서 감찰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보냈고 그래서 감찰 쪽에서 배당을 받아서 사건 번호가 이른바 만들어졌다는 예. 거죠. 그 서류 처리 딱 만들어졌어요. 아, 예. 이 부분을 감찰하겠다라고 서류 처리 만들어졌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그 보도에 나온 겁니다. 예.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예. 보고를 했더니 예. 거기에 있는 진정서를 가지고 사본을 만들어서 예. 서울중앙지검에도 또 재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다른 게 두 개가 만들어진 같은 거예요. 사건인데요. 같은 사건. 번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 부분을 이제 아까 이제 추 장관이 편법이나 무리라라고 예. 제시한 예. 지적한 건 뭐냐면 설령 재배당을 하더라도 예. 그러면 자 감찰부에서 중단하고 예. 그거를 이관을 시켜라. 예. 그러려면 이제 물론 이제 감찰관으로서는 그 감찰반영이 잘못됐다는 예.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예. 그 과정에서 뭔가 뭐 내부의 합의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예. 하면 되지 그걸 복사를 해서 그걸 새롭게 예. 만든다는 게 예. 이건 초유의 사태 아니고 예.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근데 총장으로서는 그렇게 어떤 법적인 논리의 근거에 자신이 있다면 왜 그렇게 정상적으로 안 했다고 추정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 바로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왜 굳이 그런 그래서 절차를 편법이라는 했느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감찰부장이 예. 말을 안 들으면 예. 불복을 하면 예. 총장이기 때문에 그 예. 직위에 관해서 뭔가 인사조치를 예. 취하든지 그리고 그거를 분명하게 다시 배당을 시키면 예.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이제 추정입니다만 예. 논쟁이 일어난 것 자체를 피하려 했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좀 뭐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않겠냐. 예.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 거죠. 번호 이 두 개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이건? 이런 경우를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강제 수사는 아니고 예. 어디까지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완전히 뭐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는 없습니다만 예. 분명히 이상한 일은 이상한 일을 중복해서 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제가 이건 그 내부 법률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감찰부장이 총장의 지시를 받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원래? 감찰부장은 예. 사실은 독립된 부서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예. 그 검찰청 대검 훈령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예. 왜냐하면 독립돼 있어야지 내부 그렇죠. 사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전제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니라 판사 출신을 영입해서 감찰부장을 이렇게 자리를 준 거고 예.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 이게 검찰총장이 굳이 이 개인적인 어떤 모든 것을 다 지시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 측근에 관한 어떤 감찰을 예. 해야 될 상황이면 그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또 예. 모순이 되고 예. 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리자면 검찰청법에는 모든 사무를 지휘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검찰에서 훈령은 왜 그렇게 만드느냐? 예. 왜 감찰부는 독립되도록 만들었느냐? 그 설립 취지를 보면 대강 어느 쪽이 맞는 말을 하는지는 짐작이 갈 수 네, 있는 부분 그렇게 볼 수 아니겠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앞으로 이거 절차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따로 정해진 절차가 예.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제 검찰청법과 훈령과의 관계를 법적으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나와 있고요. 예. 더 뭐 직접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의지에 좀 달린 문제가 일단은 예. 법무부로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이거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부분들 중에서 검찰 내에서 자체적인 감찰로 불충분하다고 예. 생각할 때는 법무부가 또 법무부 감찰을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장관의 네. 지시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무부 차원의 감찰도 가능한 사안이라. 가능은 할 수가 있을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하고 말니까 학생들이 등록금 돌려달라 이런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가능한가요? 보시기에? 일단 전례나? 이게 전례가 없는 게 코로나19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이게 양쪽의 입장의 논의들은 다 이해는 예. 갑니다. 학생들 입장으로서는 사실 거의 온라인 수업으로 의존을 하다시피 예. 하고 뭐 교수님들에게 뭐 질문이라든가 자세한 지도 같은 것도 받지를 예. 못하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지니 당연히 모든 등록금을 받는 게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할 예. 수밖에 없고 학교 측 입장으로서는 안 하던 일들을 갑자기 해야 되니까 오히려 비용만 놓고 본다면 더 올라가 있는 예.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부 쪽에도 좀 뭐 중재를 해달라. 예. 하지만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만약에 대학생들만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죠. 또 대학에 안 다니는 그렇죠. 그런 그럼요. 학생 예, 그런 그 문제가 연령대와 또 있습니다. 예.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풀기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래서 뭐 전례는 없지만 소송은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상당수가 모여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송 선고인단이 벌써 2,000명이 예, 넘는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승산도 있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시기에? 이제 결국 이거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별로 학과별로도 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어떤 수준의 질적인 교육을 제공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 개별 케이스대로 집단 소송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많이 모여서 집단 소송이지 판단은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시간은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짧게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판단 나왔습니다. 예. 이러면 굉장히 민식이법보다도 형량이 올라가는 거겠죠? 형량 자체는 비슷합니다. 예. 법정형. 그런데 예. 특수상해는 일부러 사람을 아, 해친 예. 거기 때문에 죄질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안 좋고 예. 법정형은 비슷하더라도 양형에서는 훨씬 무겁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일단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특수상해는. 예. 이 고의성이 입증됐다는 건 굉장히 어떤 법적 판단에서는 위중한 사안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일부러 사람을 승용차라고 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해친 거기 때문에 예. 차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민식이법이 무겁게 처벌해도 예. 그거는 과실인데 예.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 고의성이 민식이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민식이법은 가능할까요? 고의는 아닙니다. 예. 교통사고지만 형량에서는 어떤가요? 형량에서는 법정형으로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예. 징역형의 형량은 비슷하지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아예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